저는 올해 39 박미경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0살 난 딸아이와 자상한 남편 이지환 씨.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빈 공간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워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따분한 일상이었어요. 건강도 챙기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동네 수영 강습을 신청했죠. 새로 시작하는 반이라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신기석 씨. 그는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였는데 햇살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어깨, 그리고 왠지 모르게 깊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인어 같았죠.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기석 씨는 언제나 여유롭고 친절했습니다. 수영 자세가 서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기가 통한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수영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농담을 던져 사람들을 웃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특히 저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강습 중에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재빨리 제 옆으로 와서 괜찮냐고 물었고 물 밖에서는 늘 저의 동선을 살폈어요. 마치 제가 그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요. 남편 이지환 씨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낸 적 없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가져다 주며 저와 딸에게 헌신적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뜨거운 불꽃보다는 잔잔한 물결만 남아 있었어요.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특별한 감정 교류도 없었고요. 퇴근 후 지환 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권태로움 속에서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존재가 마치 먼지처럼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기석 씨와의 만남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수영장에 가는 날은 아침부터 설렜고 강습이 끝난 후에는 그와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 자꾸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저의 작은 변화도 알아봐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즐겨보는 드라마, 심지어 어릴 적 꿈까지도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퍽퍽한 제 삶의 단비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죠. 기석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고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만남. 어느 날 기석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수영복이라도 보러 가실래요? 새로 사려는데 혼자 가려니 좀 그렇네요.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설레는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초대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의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같이 가서 미경 씨한테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면 제가 더 기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만나 수영용품 매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쇼핑이 끝난 후 기석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연신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진지한 고민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들을 꺼내 놓았어요. 그는 결혼을 했었지만 오래전에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연민을 느꼈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수영 강습이 없는 날에도 핑계를 만들어 만났고 때로는 차 안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고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의 차 안은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가면을 벗고 솔직한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죠. 그는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해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기석 씨와 저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차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기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갈구하고 있었고 그 갈망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웠습니다. 미경 씨, 제가 미경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눈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감쌌고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죄책감도 현실도 남편도 그저 그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키스는 강렬했지만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불처럼 뜨거운 그의 키스에 저는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기석 씨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남편 이지환 씨는 여전히 저에게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 딸아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는 다정한 남자였죠.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동시에 신기석 씨를 향한 갈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신기석 씨는 이지환 씨와는 다른 종류의 설렘을 주었습니다. 지환 씨가 잔잔한 호수 같았다면 기석 씨는 거친 파도 같았죠. 그는 제 잊었던 여성성을 흔들어 깨웠고 저도 몰랐던 저의 욕망을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듯 했고 그의 손길은 억눌렸던 감정의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락하고 평온한 가정을 지키라는 이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향한 본능이 끊임없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성과 본능의 싸움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이지환 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차라리 속 편하게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지만 곧이어 신기석 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말한다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죄어왔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지환 씨에게는 미안함을 넘어선 죄인이 된 듯 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제 손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동시에 신기석 씨를 놓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습니다. 제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재앙을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뜨거운 욕망이 저를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기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 씨와의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었고 신기석 씨와의 불꽃 같은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과 설렘을 주었습니다. 왜 나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두 가지 사랑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저는 이지환 씨를 향한 익숙하고 깊은 사랑과 신기석 씨를 향한 뜨겁고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는 이지환 씨 옆에 누워 기석 씨를 그리워하고 기석 씨를 만날 때는 이지환 씨와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그저 평범한 주부로만 보았습니다. 친한 동네 엄마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면 그들은 남편 자랑이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기석 씨와 저는 한 모텔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이끌리는 강렬한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신음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잊고 지냈던 저의 여성성과 욕망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의 손길이 제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찾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의 입술은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 냄새를 맡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전히 저를 맡겼고 그는 저를 깊숙이 안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든 것이 사라진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울렸고 저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자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서 잠든 저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아이에게는 어떤 엄마로 남게 될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힐 때 저는 더 이상 환상 속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현실의 무게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석 씨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버린 연인이었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했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서로에게 더욱 깊이 얽혀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석 씨에게 만남을 자제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그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분간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서 멀어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절반을 떼어놓고 오는 기분이었죠.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기석 씨와 헤어지고 나니 제 삶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활력을 잃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딸아이를 볼 때마다 이들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릴 때면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수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와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그를 다시 만나면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오직 가정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면 저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기석 씨를 향한 뜨거운 감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빈자리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채워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금지된 사랑에 빠져 흔들렸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의 욕망과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기석 씨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둘만의 뜨거웠던 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에게 행복을 빌어주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 가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저의 소중한 딸아이와 저를 믿어주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또 다른 유혹과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